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조금 올리는데, 최근에 조금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처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방송을 찍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비트코인 분석을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이제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 어제 어떤 책상이랑 의자를 새로 들이면서 정리를 하다가 마이크 선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음이 마이크 없이 25분간 떠든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제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못했습니다. 낮에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으면, 방송 녹화를 시작을 했으면 했을 텐데, 어제도 또 못할 뻔 하다가 밤에라도 그냥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좀 그런 상황이 좀 생겨서 결국에 오늘 아침에 녹화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제 25분간 떠든 비트코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25분보다 그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조금 과거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내려오는 이 그림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디 어디에 추세선을 그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이 추세선, 여기 저점이랑 여기 반등 나왔던 자리 이렇게 연결을 했고, 두 번째 추세선은 이제 이게 깨졌을 때 하락하고 지지받았던 자리, 그 자리를 또 추세선으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단기는 이 저점이랑 여기에서 이제 상승하고 나서 또 저점 나왔던 자리를 연결을 했죠. 이렇게 세 개의 추세선이 있고, 또 이제 예전 고점이죠. 4월 달에 나왔던 고점과, 그리고 이제 반등하면서 한번 눌림이 세게 나왔던 구간, 그 구간을 추세선으로 이어서 이런 하락 추세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이번에 이런 자리를 계속 지켜주다가 다시 뚫린 상태가 된 상태죠.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관점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지워보도록 하고, 여기서 최고점 자리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파동을 좀 계산을 해볼 건데, 우선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1, 2파동으로 했는데 이 2파동보다 높은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파를 놓고 여기다가 1파 값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1자리에서 우선 반등은 나왔고 1.618 3파동 값에서도 반등이 좀 나왔고, 이제 5파동 목표 값인 그 부분까지는 우선 왔다. 정확히 조금 따져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 1.618 살짝살짝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0.618 자리까지 온 걸로 해서 5파동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하나의 5파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1파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파동의 파동이죠.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하나의 1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반등 나왔던 자리가 이제 2파가 되겠죠. 제일 높은 자리가. 그럼 여기 기존에 찍혀 있었던 이게 그 파동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내릴지 보통 1값이 먼저입니다. A, B, C, D 조정 패턴으로 해서 1값이 먼저인데, 여기는 아마 그때 좀 하락이 크게 나온, 어떻게 보면은 좀 오버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놔두시더라도 딱 1값에서 반등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 상승분에 대해서 고정 파동이고, 그걸 이제 더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파동인지 아닌지는 이 일값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겠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와서 봤었을 때는 일값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1.618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이게 5파동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구역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큰 관점에서는 하락이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점이 될 거고,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단기적인 파동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1을 찍고 반등이 나온 부분은 최고점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결국에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횡보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1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파동이 잔파동, 그러니까 아까는 큰 파동이었죠. 큰 파동에서보다 그냥 중파동이라고 할게요. 이 중파동 관점에서 다시 한번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찍혀진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
여기 값이 나왔었을 때 지금 4시간 봉이잖아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다가 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1시간 봉으로 좀 바꿔보면은 한번 하락에 나온 뒤로 반등이 나온 부분이 결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반등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등이 나온 부분인 이 부분으로 파동을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나중에 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일값에서 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일값이 깨지면 1.618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 일값만 찍고 상승일 하려고 했던 거라면 여기 2파 값을 조금 더 훨씬 더 올라가거나 여기서 저항이 나올 게 아니었죠.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거나 했어야 됐다. 결국에 이게 하락으로 진행되는 관점에서 여기까지 좀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이것만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618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 값 아니면 2.618 아니면 3.618이랑 3값이 됩니다. 3파동의 목표값이 1.618만에 있는 게 아니고 2에서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파동의 목표값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1.618을 그냥 반등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에서 우선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반등의 세기가 되게 약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그러면 2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면 3값에서 보통 5파동 값이 마무리가 돼요. 또 하나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 2파동에서 여기 3파동 나왔던 부분과 4파동 이렇게 찍어서 0.618자리 아니면 1자리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 0.618자리가 3값이랑 겹치는 부분, 결국에 이런 구역이 제가 지금 대충 찍었어요. 여기서 제대로 찍진 않았는데 이런 구역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역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5파동 목표값인 거죠. 근데 그 5파동 목표값이 또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게 3파동 목표값이 3인 경우도 있어서 그 하락 파동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온 거는 이 빨간선 부근, 그러니까 전 저점에서 결국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고 그 구간이 결국에 이 0.618도 겹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번 비트 분석을 했었을 때 이 구역에서는 매수를 받으면 알트를 매수받아서 20, 30%를 먹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매도 자리는 여기죠. 아까 내려왔던 하락 추세선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계속 지켜주던 라인이었고 결국에 이번에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러면 여긴 저항이 된다. 그리고 여기를 뚫어야만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를 뚫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 매도 매수에 대한 얘기는 놔두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목표값을 잡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모양이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 파값이 반등이 작았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큰 흐름의 하나를 어쨌든 1값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의 1파동으로 잡는 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잡았던 게 이거예요. 이걸 하나의 1파로 잡고 요거의 반등.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라왔죠. 여기를 2파로 잡으면 이제 1값이 결국에 이 구역이에요. 그 일자리에서 반등이 좀 일찍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파동이 겹치는 구역, 2값과 1값 사이에서 반등이 그냥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게 파동을 여러 개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 구역 안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잡는 건데 결국에 이 구역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이걸로 잡든 첫 번째 파동으로 잡든 두 번째 파동으로 잡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면은 이제 이게 또 약하게 반등이 이제 결국에 이 일값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전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 찍었죠. 결국에 하락이 좀 진행이 된 거고 만약에 이 파동으로 봐서 이 파동이 정말 정확한 파동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 전기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1값이 깨졌다라면 당연히 제가 1.618까지 간다라고 했죠. 그럼 그 1.618의 값이 38,536달러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가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이 맞을지 이 파동이 맞을지
정답은 모릅니다. 정답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같이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값이 도달하는 구간, 여기는 아까 3파동 값과 두 번째 파동의 1값이죠. 그리고 아까 잡았던 여기는 단독적인 저점 부분, 꼬리 끝 저점이었던 부분이랑 3인 값이라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이제 그 3 값은 사실 3에서 3.27로 나오는 게 5파동의 목표값이에요. 만약 이게 5파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역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도중 파동, 두 번째 파동으로 잡았던 부분이 1.618이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3.272에서 1.618. 이 구역이 실질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흐른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등도 사실 알트를 사서 반등을 먹고 나오면 되는 부분인 가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 매수 지지를 핵심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예전에 결국에 이게 최후의 지지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영역을 좀 잡아놓은 거고, 이런 구역이 이제 뚫린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잡았던 큰 파동에서 나왔던 이 1값이 지금도 깨졌기 때문에 이 1.618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잔파동, 세부파동에서부터 먼저 반등이 나오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진행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큰 파동의 힘은 하락이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상승의 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저점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여러 가지를 좀 쓸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15분봉으로 보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좀 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가 반등이다. 지금 여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1값이 나왔고, 그게 이제 1.618짜리에서 저항이 나오고 2에서 2.272, 이게 5파동 목표값이라고 했죠. 그 5파동 목표값까지 5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여기가 2파가 아닐 수 있다. 여기 지금 안 깼거든요. 이 자리를 안 깬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립은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5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잡는 거죠. 이렇게 크게 잡고 이렇게 2파동이 여기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1값이 ABCD 조정값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정값이면은 사실 더 안 좋죠. 안 좋을 수가 있죠. 왜냐면 5파동 값이면은 상승 임펄스가 될 수가 있어서 이 5파동이 하나의 1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락하면서 내려왔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1파로 보고, 만약 이번에 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목표값이 46,000달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파동으로 체크를 했을 때는 이걸 상승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ABCD 1값으로 조정으로 하락해서 나오는 조정파동 값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락 관점이 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나뉘는 이유가 그건 거고,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우선 첫 번째로 그 다음 파동을 좀 보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또 이런 하락 채널을 좀 그리고 있고, 여기 안에서 처음에는 저는 또 15분봉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여기를 또 이렇게 잡아서 이 1값에서 반등이 나왔다. ABCD 조정으로 나왔고, 만약 여기를 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결국에 이 구역, 이 매물대 구역을 뚫고 지나가거나 결국에 고점을 넘겼으면은 이걸 하나의 1파동, 2파동, 3파동으로 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였을 수도 있다. 뭐 46K죠. 근데 그런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아까 강력하게 내려오던 추세선, 저항이 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값이 나왔으면은 1값이 지금 깨졌으니까 1.618을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관점이 무효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 2파동의 값을 결국에 넘긴 값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2파동은 딱 그냥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ABCD 파동 나오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파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끝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할 수 있죠. 아까 그걸 하나의 또 큰 파동을 1파동으로 잡고 여기서 2파동으로 여기를 잡아버리면 1값이 41,025달러가 되는 목표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제 방송을 녹화를 할 때는 여기 부분이었어요. 제가 10시쯤에 녹화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구역을 지금 잡아놓은 것도 우선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잡아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반등이 좀 나왔고 추세선에 대해서 지금 다
작도가 돼 있던 이유가 어제 방송을 좀 해서 그렇거든요. 요거 부분을 이제 어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추세 리테를 한번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여기 핑크색 구역을 뚫어야만 좋은 그림이 나올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이 41,000을 결국에 찍으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 일값이 솔직히 올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근데 여기 구역에서 어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여기 나왔던 저점을 꼬리로라도 깨지 않는 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영역을 여기서 잡은 거거든요. 결국에 그거를 사실 살짝 깼다라는 것 자체가 오버로 이제 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해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런 추세 리테일을 한번 하고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냥 파동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선은 못 먹게 하고 반등이 좀 나오게끔 해서 여기서 좀 매수를 받게 하고 다시 내리기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봐야 되겠죠. 근데 1시간 봉, 한 4시간 봉을 좀 보면 결국 올라올 자리 부근이긴 했어요. 이런 구역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구역이긴 했고 이 4시간 봉의 목표값이 도달을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상승이라고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똑같이 왔었을 때 결국에 이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하락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런 추세선을 한 번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좀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값까지는 용서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냥 ABC, ABC 해서 상승 또 5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용서가 되는 자리긴 해요. 물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찍었던 관점 있죠? 이렇게 1파동, 2파동 해서 3파동을 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그 관점은 깨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긴 깼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았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5파동으로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깨져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걸 5파동으로 나왔고 이걸 하나의 1파동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점이 어딜지 몰라요. 그거를 한번 지금 이게 저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 41,000을 찍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 1.618을 간다라고 하면 사실 여거는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끝났고 상승 그냥 조정 파동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2파동이 여기서 저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1값이 46,000이에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46K. 여기까지는 행복 회로의 가격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온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나 여기서 매수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털기 좋은 가격이 사실 저 구역일 거고 결국에 이런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추세선이 있죠. 저항선이 좀 있고 여기까지는 좀 닿을 수 있겠는데 결국에 만약에 여기 1값을 찍는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 이런 1값이 이제 좀 낮아지긴 하지만 결국에 그 구역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반등이 세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라고 하는 관점하에서는 1값이 도달하면은 상승 파동으로 좀 봐야 돼요. 그 상승 파동으로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섣불리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거는 이제 추후의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계속 저항은 이런 자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자리가 어디라는 거 그리고 이런 데를 깨지 말아야 되는 1값을 결국 깨고 이 채널의 하단을 찍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1.618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 이 1값을 깨지 않는 게 지금 당장에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지금 더 안 내려오는 것도 같은 말이긴 하죠.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분석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큰 관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쪼개서 좀 봤는데요. 큰 파동 관점에서는 아직 하락의 힘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 1이 깨지고 1.618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다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 파동에서 새로운 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46, 48K 수준은 사실 하락 관점은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구역을 뚫지 않는 이상 하락 관점은 동일할 것 같아요.
54K가 넘어야 하락이 멈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하락장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기 흐름만 봐가지고 상승장이다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과정은 사실 하락장이었어요. 그 관점이 사실 이 구역에서 사실 하락장이라는 게 뒤늦게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더 올라가질 못하고 결국에 깼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이 몇 분을 했는지 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25분이 좀 넘었었거든요.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짧아져서 편집하는데 쉬워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